오늘의 이야기는 세상은 정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맨날 했던 얘기인데, 모든 답은 결국 동적 균형이다. 답은 정해졌어요. 답은 동적 균형이야. 근데 이게 뭐 수도 없이 얘기했던 건데, 우리가 구조라고 하면 하부 구조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부 구조가 뭐냐면 사람 몸의 배속이야. 문제가 뭐냐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 다시 말해서 변화는 나쁜 것이다. 근데 밥을 먹었는데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 나면 배탈이 난 거야. 아, 뭔가 안 좋은 거야. 뭔가 변화가 있으면 안 좋은 거라는 거지. 우리가 경험적으로 변화는 좋지 않다. 이 하부 구조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그건 나쁜 거라는 거지. 다시 말해서 동이 있으면 나쁜 것이고 정은 좋은 것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음양오행에 보면 이 긴 막대기와 짧은 막대기 있는데 태극기에 보면 이런 게 있다고.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것, 이거는 변하는 것. 이건 남자, 이건 여자. 여자는 나쁘다고 그러지. 무조건 여자는 나쁘대. 근데 사실은 변화가 좋은 것이다, 이런 얘기지. 그냥 우주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조선시대로 돌아가 보면 실제로 변화가 안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로 치자고 뭔가 전염병이 들어왔다. 외국인이 전염병을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변화는 다 나쁘고, 뭐 천둥이 치든 장마가 치든 홍수가 나든 전염병이 돌든 기근이 생기든 모든 변화는 외부에서 오고 모든 변화는 안 좋은 것이다. 그래서 정적인 균형, 아무런 변화도 없이 이 안정된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은 하부 구조. 자동차라고 말하면 자동차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면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자동차가 고장났다는 얘기지. 뭐 자동차가 삑삑거리든 빡빡거리든 자동차 안에서 뭔가 변화가 나서 띠띠띠띠 하면 그건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에 대해서 좀 깊은 이해가 없는 사람은 하부 구조만 보고 하부 구조를 구조라고 생각하고 모든 변화는 나쁘다는 어떤 선입견을 가진다는 것인데, 그걸 반대로 가면 모든 변화는 좋은 것이다. 동적 균형. 파도가 칠 때 그 파도를 이기려면 배가 동의 상태에 있어야 된다. 권투를 하더라도 옛날에는 태권도처럼 제일 바보 같은 태권도야. 주춤서기.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이거는 진짜 바보 같은 거. 맞아. 태권도 하자. 자, 주춤서기. 아래바퀴. 이러면 맞아 죽어. 이 권투지. 이렇게 뛰어야지. 이렇게 뛰어야지. 태권. 이커.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뭐야. 이건 진짜 바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절대 정은 동을 이길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태권도는 기본 자세가 이거잖아. 이거는 그냥 아구통 한 방 날아가면 그대로 뻗어버리는 거야. 권투는 항상 이거지. 이게 아니라고. 참. 태권도 그렇잖아. 이거라고. 동의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고 그것이 안정된 상태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지.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후진국인데, 원래 후진국이나 하층민이나 좀 더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그 정적인 균형이 정답이라는 거지. 동적 균형이 정답이라는 건 상부 구조, 뭐 지도자라든가 리더라든가 이 외부에서 답을 찾는 좀 아는 사람의 영역에 해당되는 거고, 조금 모르는 시골 사람은 정적 균형이 정답이다. 전 게시판에 보면 텃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골에 가면 시골 사람이 텃세를 부린다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시골 사람들은 외부에서 누가 오면 일단 스트레스를 받아. 괜히 화가 나. 근데 게시판에 보면 그런 얘기거든. 자기가 시골에서 있는 사람인데 도시에서 화가가 시골로 귀농을 했다는 거야. 근데 화가가 맨날 잔소리를 한다는 거야. 시골 사람들이 강가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막 쓰레기 버렸다고 도시에서 온 화가가 왜 강가에다 라면을 끓여 먹고 라면 봉지를 버렸냐고 막 혼내는 거야. 시골 사람이 얼마나 짜증나겠냐고. 귀농 사이트에서 도시에서 온 사람들을 시골 사람이 비판한 얘기 굉장히 많거든. 근데 우리는 또 반대로 시골 사람이 텃세를 부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도시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 거라고. 이게 중요한 것은 도시 사람은 자기가 약자라고 생각해. 시골 사람이 강자라고. 근데 사실은 그 반대야. 시골 사람은 자기가 약자고 도시에서 온 사람이 강자라고 생각한다고. 그런 근본적인 어떤 의견 충돌 때문에 이 귀농붐이 노무현 대통령 초기에 이랬어. 2002년 뭐 이럴 때. 지금 한 10년 됐는데 귀농 사이트가 한 10년 동안 붐을 이뤘는데, 내가 최근에는 안 가봤지만 처음부터 나온 얘기가 귀농 사이트 딱 문 열면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그런 텃세 얘기야. 그래서 귀농을 하려면 이제 세력을 이루어서 귀농을 해야 돼. 집단 귀농. 수십만 평의 땅을 사가지고
아예 막 기농 단지를 짓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시골을 숫자로 밀어버려야 돼. 제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시골 사람들의 그特性가 잘못된 거라고 착각하는 거지. 내가 봤을 때는 당연한 거라고. 외부인이 온다는 것 자체가 벌써 기분 나쁜 거야. 의사결정 구조를 흔들어 버린다는 거를 도시 사람 잘 모른다. 뭐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 하청민, 하부 구조에서는 정적인 균형,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안정된 상태다. 이런 얘기고. 그 반대로 상부 구조, 도시 사회에서는 뭔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안정된 상태다. 아무 일도 없으면 그거 불안한 거야. 아무 일도 없으면 세월호 같이 한번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세월호 같은 경우 뭔가 잘못해서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왜 세월호 그 사건이 일어났냐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아무 그 지령을 안 내리고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 군대 가봤으면 알지만 휴일날 놀잖아요. 그럼 놀게 좀 내버려 두지. 꼭 뭐 작업해라. 뭐 풀을 뽑아라. 일을 시킨다고. 운동해라. 운동도 하기 싫어. 그냥 낮잠을 자고 싶어. 병사들은 주말에 원하는 게 그냥 퍼 자는 거야. 근데 뭐 교회를 가라. 축구를 해라. 왜 그러겠어요? 잠자라고 하면 사고나. 근데 축구하면 사고가 안 나. 그게 동적 균형이지. 우리가 생각하면 잠을 자라 하면 아무 사고가 안 날 것 같지. 그 임명장 같은 놈이 잠을 자라 그러면 갑자기 막 미쳐가지고 잔디밭에 풀을 뽑으라 하면 임명장도 그냥 풀을 뽑아. 근데 잠을 자라 그러면 임명장이 쟤들이 나를 모욕했어 그러면서 막.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 일도 없고 조용한 게 좋은 거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일반 사회고 군대에서는 존나게 삽질을 해야 돼. 눈 치워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엄청 삽질을 하면 사고 안 나. 차라리 축구라도 하면 사고를 안 나. 근데 야 디비자 그러고 쉬어 그러면 꼭 우리의 상상을 깨는 상상 바깥의 어떤 사고가 나. 예측하지 못했던 완전히 엉뚱한 사고가 난다고. 동적 균형 계속 굴려야 돼. 존나게 젖뱅이를 지게 만들어야 돼. 그럼 사고가 안 나. 안 좋은 얘기 같아. 해놓고 보니까 안 좋은 얘기야. 정적 균형은 그냥 반대파를 제거해버리는 거야. 여당이 야당을 제거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죽여버리면 된다. 근데 보통 보수 꼴통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살인자가 있다가 걔를 사형시켜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의 꼴통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고가 안 나.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신경을 쓰거든. 보통 보면 크게 출세한 사람은 자기한테 좋은 라이벌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덕분에 성공하는 거라고. 아무도 괴롭히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게을러져서 아무도 안 하게 된다고. 정적 균형은 뭐 미국이 이라크를 치거나 이런 것처럼 뭔가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다요. 이 문제를 제거해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사실은 진짜 아는 고수라면 51대 49로 굉장히 팽팽한 상태로 만들어놔야 돼. 그러니까 적을 죽이지 말고 적을 자기 코앞에 갖다 놔야 돼. 감시해야 돼. 예를 들면 내가 싫어하는 적이 있다. 적을 굉장히 멀리에 유배를 보내버리면 그 반란을 일으켜. 차라리 내가 조선시대 왕이라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제일 가까이 두고 아침 저녁으로 감시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어야 된다. 멀리 있으면 꼭 반란이 일어나. 이게 이제 동적 균형이고. 그러니까 적을 제압해서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51대 49의 굉장히 팽팽한 상태로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동적 균형이다. 그리고 이런 동적 균형이 무너지면 정치는 파탄나고 가족은 붕괴하고 집은 무너지고 배는 침몰하고 행사는 중대하고 생물은 죽어가고 주가는 폭락하고 기업은 파산한다. 뭐 정적 균형이나 동적 균형은 뭐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대충 이렇게 얘기해도 알아들을 것 같고 오늘 양자 이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리학에서 사실은 진공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진공 에너지가 있다. 이건 5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 거야. 진공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건데 아무것도 없는데 또 뭐가 있다 하면 이상하잖아. 이 물리학자들이 옛날부터 뭔가를 알고 있는데 이걸 표현할 언어를 갖지 못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진공은 없는 건데 있다고 하는 게 이상하잖아. 그래서 진공은 진공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 명이 하나의 그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또 다른 그룹이 있어.
이 둘이 충돌하면 사이로 싹 빠져나간다고, 샥 벗겨나가는 거야. 충돌을 안 해. 그게 뭐냐면, 그 50억 년 후에는 안드로메다 은하하고 우리 은하가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충돌하면 어떻게 되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안드로메다 은하, 우리 은하가 여기 있는데, 샥 그냥 통과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충돌했는데. 근데 사실은 조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충돌한 이후에 이렇게 뒤틀린다는 말이 있고, 뭐 그런 거는 차치하고도 핵심은 별과 별의 간격이 워낙 멀기 때문에 충돌하지 않는다. 가끔 보면 사람들이 우리 은하는 어떻게 생겼어요? 하고 막 묻거든요. 우리 은하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 사람 아무도 없어. 모든 건 다 상상도예요. 우리 은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상상해서 지어낸 거지 그걸 볼 수 있는 건 없어. 너무 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걸 상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의 그룹이 있고 하나의 그룹이 있다면 둘이 충돌하면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싹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얘가 하나 비틀었다면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쇄적으로 쓰러져서 전체가 다 엉켜버려요. 그래서 뭐냐면 갑자기 우리가 보통으로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무에서 유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자 단위에서는 무와 유를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우리는 유는 유고 무는 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의 물질 개념이 굉장히 큰 덩어리고 굉장히 작은 세계에서는 무와 유의 구분이 없어. 무가 유고 유가 무라고. 색적 시공 막 이런 판이에요. 그래서 무가 유가 될 수가 있는데 그건 확률에 달렸다. 이건 오로지 확률에 달린 거예요. 그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다 그러면 여기서 100만 분의 1이니까 우리는 없다고 볼 거죠. 거의 없잖아. 근데 사실은 100만 분의 1로 존재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국가가 있다고 했을 때 사실은 국가가 있느냐 이거지. 없어. 국가가 어디 있어? 국가는 전쟁이 나면 있는 거라고. 대통령 뭔가 결정하면 있는 거라고. 국가는 가끔가다 있는 거야. 가끔가다 간헐적으로 국가가 있다고. 그럼 국가는 없다고 해야 되냐? 있다고 해야 되냐? 있다고 해야 된다는 거지. 나는 항상 있는 건지 아니냐? 내가 의사결정할 때만 내가 있는 거라고. 그럼 내가 항상 의사결정을 하냐? 안 해. 나는 가끔 의사결정을 하는 거야. 가끔 나는 존재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나는 항상 존재한다. 아니지, 밤에 잘 때는 내가 없어. 나는 간헐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간헐천을 보러 갔는데 간헐천이 시간만 되면 오후 2시만 되면 막 물이 솟구친다는 거예요. 딱 내가 가면 없어. 운이 좋아야 간헐천이 분출하는 걸 볼 수 있다고. 그렇듯이 존재도 사실은 간헐적으로 존재하는 거지.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사실은 간헐적인 존재라는 거지. 근데 의사결정할 때만 어떤 충돌을 일으킬 때만 충돌이 있을 때만 존재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항상 충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여기에 김동연이라는 사람이 과연 존재하는가? 이건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존재하는 거지. 양자 단계까지 쪼개보면 김동연은 존재했다가 존재하지 않았다가 막 그러는 거라고. 그럼 여기는 여러분들도 사실 양자 단계까지 조금 있었다가 없었다가 막 깜빡깜빡깜빡해. 근데 있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있는 거라고. 우리는 모든 것이 그냥 있는 것은 있는 것이다 하는데 그런 것은 사실은 그 체험, 신체 감관으로 어떤 경험, 우리가 이렇게 만져봤으니까 있네. 만져보는 게 있는 거야. 그럼 왜 이게 있냐 하면 이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있는 거야. 근데 아주 재수가 없었다면 그냥 통과해 버릴 수도 있다고. 근데 양자 단계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두 그룹은 굉장히 멀리서 망원경으로 보면 안 보여. 어떤 충돌이 없으면 안 보여. 근데 이 둘이 서로 통과해가는 그 순간 한 명이 딱 쓰러지면 연쇄적으로 쓰러져서 이 존재가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 단계에서는 유와 무의 경계를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있다 하고 없다 하는 그 한계를 지워버린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시간과 공간, 존재라는 개념을 다 지우고 새로 세팅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 감각적인 경험,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만져보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인식하는데 이거는 결과를 따르는 것이고 사건으로 보면 원인을 따라야 된다. 결과를 가지고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그 상부구조, 이 상부구조의 의사결정을 해야만 존재가 모습을 드러내는 그 세계가 우리는 그걸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 일단 뭐 사랑이라든가 국가라든가 어떤 추상적인 것, 가끔 가다가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믿어요. 사랑이라는 걸 안 믿는 사이코패스는 안 믿어. 사랑 좋아하는 조카 그런 게 어딨어 이런다고. 근데 그것은 확률적으로 있다는 거지. 그럼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양자 단계까지 가면 이 물질도 사실 있다는 게 확률에 불과하다는 거지. 우리가 이게 있다는 거, 있잖아 하는 건 경험에 불과한 거고,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엄청 해보면 이것도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거라고. 그러므로 뭐 추상적인 개념, 다시 말해서 어떤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기준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봐야 되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도대체 뭘 가지고 있다 없다 결정할까? 어떤 의사결정이 일어나면 그게 있는 거야. 우리가 가족이 있느냐? 처음에는 아기 때는 다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 엄마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장가가고 막 그러면 가정 불화가 시작되거든. 형님하고 안 친해.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래도 이제 봉건적인 유교가 남아있기 때문에 뭐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명절만 되면 집에 가잖아.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한 5년에 한 번씩 명절에 가족을 만나는 거예요. 일본의 경우도 가족이 있느냐 이거지. 결혼해서 형제들이 다 흩어지고 5년이나 10년에 한 번씩 만나도 가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느냐. 확률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희미한 존재, 확률적인 존재를 우리가 하나의 존재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동적 균형의 세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부 구조는 100% 확인이 돼요. 일단 배 속에서 탈이 있다. 그러면 배를 째보면 안에 깨서 찼어. 배를 딱 째보면 돼. 근데 상부 구조는 배를 째볼 수가 없어. 왜냐면 바깥에 있으니까. 근데 이 확인이 불가능한 상부 구조도 확률적으로는 100%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걸 있는 것을 존재의 세계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 결론은 확률적인 존재도 존재하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모든 게 확률적인 존재 아니야? 그렇지. 사실은 모든 게 확률적인 존재. 단지 확률이 높으냐 낮으냐. 근데 하여튼 이 얘기의 결론은 우리가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고 말해야 돼. 왜냐하면 양자 세계까지 들어가 보면 시간을 거슬러 가는 것도 있고 굉장히 이런 그 애매한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감각에 의지하는 이런 이 현실 세계 판단을 양자 세계에 적용하면 안 돼. Stay